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IT 프리뷰 시간입니다. 각 그 분야별 전문 기업들을 모시고요. 짧고 진하게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진행자인 지식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두 분의 게스트 모시겠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요, 빅스터의 권두석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관장님, 먼저 오늘 얘기하실 것이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 모델 컨설팅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마이너 리포트 같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까? 결국?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실현 가능하지는 않지만 네네.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이 사람의 행태라든지 이런 정해진 패턴을 통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모든 그 세상이 네. 이제 도래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 빅스터가 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네. 빅스터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그 어떤 기관의 데이터를 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기관이 필요한 어떤 지표들, 미래에 대한 지표들을 뭔가 진단하고 예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그 네. 공공기관에 공공 분야에 많이 이제 치중되어 있는데 당장에 바로 그 당해년도에 네. 예측 가능한 그런 분석 결과를 제공해주면 참 좋겠지만 모든 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현황 분석, 그다음에 진단 분석, 그리고 네. 나서 예측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뭐 공공도 민간도 많잖아요. 네. 근데 왜 현재는 공공 쪽을 왜 주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정부의 아젠다에서 빅데이터 활용, 그 기존에는 뭐 정부 3.0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그 정부에서 많이 요구가 됐었던 부분이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민간 쪽에서는 이제 플러스되는 즉 기업의 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제 그 발생되는 요구가 많으나 네네. 아까 방금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분석의 단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현황 분석, 진단 분석 이런 네네. 순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 쪽은 이제 접근이 좀 약간 미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뭐 몇 가지 사례 좀 어떤 좀 하고 있는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그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네. 가장 이제 좀 아실만한 것들이 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라는 네. 이제 그 비즈니스인데 이거 김부선 씨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 행자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이 판결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판결에서 저도 아마 그 부분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전 정확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케이. 네, 궁극적으로 발단은 그거였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과연 적정한지 네, 그런 얘기다.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네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단지를 선별적으로 타겟팅해서 감사를 나가야 되는지 네. 그것을 그 위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측 모델값을 전달해 드렸던 그런 이제 모델이고요. 네네. 공공주택 관리비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난방비, 전기비, 가스비 그리고 그 충당금, 네. 그 유지보수 충당금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를 갖고 모델링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호우 피해 이건 기상청인가요? 요즘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국내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기상청이고 네. 3시간 그 호우, 6시간 이제 예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그 기관 중에 대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플러스로 했던 건 뭐냐면 이 피해가 그 호우가 예측이 되면 과연 그 지역에 피해량은 얼마나 될 건지 그 피해 위험도를 더 계량적으로 접근해갖고 제시해줬던 이제 그런 이제 모델링이었습니다. 네. 자, 공공관장님은 이제 직접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네. 뭐 컨설턴트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네. 참여하시면 실제로 그 각 기관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관계된 분들을 많이 인터뷰도 하실 텐데 네. 하시면서 느꼈던 요런 점이 좀 미진하다. 네. 요런 점이 좀 개선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거 더 좋을 텐데 네. 하는 아쉬운 점이라든지 뭐 그런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특히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 이런 거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네. 자체가 큰 일입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낮춰서 얘기하면 데이터를 구걸한다는 그런 표현도 저희가 쓰긴 하는데요. 너무하다. 자체적으로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뭐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나 네. 궁극적으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즉 이제 그런 통합이 또 부서마다 또 사일로가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유관기관과의 차이, 네. 주소를 정제하더라도 도로명 주소, 그다음에 과거의 이제 집원 주소 그렇군요. 이런 이제 언매칭하는 것들, 뭐 관련돼서 뭐 지오 코딩이라든지 다양한 솔루션이 있지만 그런 거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 심리가 내 데이터는 이렇게 좋은데 그 너네 데이터 먼저 주면 내 거 줄게 이런 심리도 네네. 있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네. 그걸 또 가장 그 노하우를 가지고 딱딱딱 요청하는 게 저희 기업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구걸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걸 말고 다른 뭔가 또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무조건 공문 처리만 하지 않고 저희는 직접 찾아갑니다. 기간 네네. 단기사였고 네.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그 되게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 시대 때 데이터가 거의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까? 이제는 그죠? 맞습니다. 에너지원이랑 똑같은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자, 로봇 기자도 만들고 계세요 지금? 네, 궁극적으로 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AI라든지 인공지능에서 되게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나 통해 갖고 인공지능형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네. 값을 저희가 제공받고 뭐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네. 그런 예측 모형 값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의 기반이라든지 그런 Y값 모델링에 대한 운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장표에서는 인공지능형 즉 과거의 그 3개년에 대한 코스피 200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련된 종가가 나와서 기사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주가가 올랐거나 등락했거나 네. 그런 거를 패턴화 시켜서 기사의 논조 그다음에 어떤 전일 대비 원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는 그러니까 것을 현재 주식 상황을 네. 분석한다는 거네요. 네, 일단 저는 뭐 원인 요인 분석이라고 했다가 기사를 베이스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 같은 것도 얘기해 주고요. 여기서 네네네. 로봇 기자가. 지금은 초기 버전이라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저희가 곧 런칭을 앞두고 있는 네. 그 웹사이트에 그 데이터를 적재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증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뭐 증감비라든지 지표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고도하게 되면 동일한 유사한 패턴의 과거 이벤트는 어떻게 왔었고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잠재적으로 과거의 형태를 베이스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네. 요거는 런칭을 하고 나서도 계속 고도화해야 될 작업인 것 그럼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 로봇 기자가 네. 어디 뭐 매경이라든지 네. 뭐 기존의 어떤 경제지에 네네네. 뭐 이것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네. 빅스터가 운영하는 로보뉴스라는 네. 여기에 이제 쓰이는 겁니까? 이거 뭐 비즈니스 측면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그런 그 매경지라든지 그런 그 경제지에서 요청해갖고 데이터를 그 기사를 그 현상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동적으로 파싱 그런 기능도 있을 거고 요 자체로 저희가 그 런칭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충분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그런 정보 활용도도 좀 사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인공지능과 네. 잡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네. 그 이제 미래에 그 AI 때문에 사라질 확률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기자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걸? 아무래도 여기에서 논조를 파악하고 그런 걸 형태에서 저희가 프로그램화 시켜서 제시를 했지만 결국은 있었던 사실 기반에서 팩트만 갖고 제시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그런 추론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사람이 결국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논조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치라든지 늘 패턴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로 흘러가지 않고 올라가는 케이스, 즉 경험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제 기자님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 증권 분야 또 스포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종목이 어떤 이벤트가 끝났을 경우에 현안에서 빨리빨리 특히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습니다. 것들 할 때. 네, 그런 거에 대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래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빅스터만의 여러 가지 툴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툴들인지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판다라는 브랜드의 저희 자사 솔루션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하드 베이스의 저희가 클러스터링, 하드 네. 베이스, 하드 클러스터링을 많이 구축을 하고 솔루션을 납품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태 관리, 즉 각각의 단계별로 HBase, HDF 파일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전반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덧붙여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실제 분석가가 이걸 통해서 하드 베이스 통해서 데이터를 바로 추출해서 쓸 수 있는 R 스튜디오까지 연계되는 예, 그런 이제 패키지 웹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네. 각각의 뭐 HDBS나 그 얀에 대해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네. 이거는 실제로 그럼 과장님도 이거 쓰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희 IT 사업팀에서 네네. 직접으로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나 그런 컨트롤 할 때 사용하고 있고 저는 있구나라고 저는 실제로 활용도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 일반 유저들은 저 앞단에 보였던 얀이나 그런 상태를 잘 몰라도 되고요. 저희처럼 이제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서머리되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그 HBase, 하이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쿼리문이라든지 즉 그리고 RStudio 연동해서 R에 직접적으로 이제 커넥해가지고 이건 지금 오픈 소스로 돼 있나요? 구성 자체는 오픈 소스로 저희가 구성돼 있고요. 네네. 웹 프로젝트나 그런 이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기간의 니즈에 맞춰갖고 부분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R하고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 분석도에 R 플러스라는 걸 또 만드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R이 있는데 네네네. R 플러스 만드신 이유는 또 뭐예요? 앞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 고도화된 컴퓨팅 기반 하에 소위 말하는 하드 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활용하는 거라면 네. 그렇게 하려니 물리적인 자원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전문적인 그 빅데이터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그거 말고 R만 갖고 있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니즈를 해결하는 도구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R 플러스를 뒷단에 두고 앞단에 C계열, 인메모리 DB를 같이 붙여가지고 연동한 제품입니다. 시계열 iFlux DB랑 시계열 DB를.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R이 저도 들었지만 참 좋은데 여러 가지 템플릿도 많고 뭐 분석 비주얼레이션도 되게 좋은데 이게 용량이 커지면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메모리에 올려버리니까.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활용할 때는 결국에는 또 서버에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분석가들이 기업 내에 그 서버에 연계하고 그 권한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업들이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컬 단위의 그런 데스크탑이라든지 그 노트북에서 좀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퍼포먼스하고 빠르게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 iFlux DB는 그 어디 같이 제휴하신 건가요? 네, 그 인피니트 플럭스라는 그 시계열 그 DB를 전문으로 하는 곳과 그 MOU 맺어가지고 나온 제품이고요. 네, 요거는 앞으로 향후에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뭐 IoT 데이터 기반은 물론이거든요. 시계열 DB로 많이 그럼 이거는 이제 각 이제 뭐 현업부서에서 뭐 IT 쪽에 요청 없이 현업부서에서 이걸 갖고서 많이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제 자체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최소한의 분석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실제로 이걸 결합한 게 언제부터 결합시킨 건데요? 작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반기에 런칭을 해가지고 실제 일반 대학 교육기관도 해보니까 실제 사용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만족도는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장 큰 사용자는 저희 내부의 분석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내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R에 대해서 기존에 용량이 많아지면 느려지는 현상 그런 것들이 해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에 대한 처리 퍼포먼스 결과물이 빨라져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아까 여러 수원시부터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고객도 있었는데 여기들이 지금 이런 툴 같은 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여기 분석가들이 서비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아직 우리나라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활용하고 어떤 결과 나오는 건지를 먼저 사용자들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분석에 대한 스킬을 배우셔갖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있다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새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지 우리도 꽤 됐지만 많은 또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요새 이런 플랫폼 같은 것도 우리나라 굉장히 뒤처져 있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네. 인력에 대해서 지금 뭐 비슷한 그런 빅데이터 목적으로 과도 많이 생성되고 하는데 시장의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국가적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분석가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 못하는 회사도 많을 거고요. 네네. 또 분석가가 있더라도 이제 한 곳에 집중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특히 그런 빅데이터 융합가라 그런 경험했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정말 리얼 데이터가 아닌 좀 약간의 아카데믹적인 그런 네네. 베이스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현실과 좀 괴리감이 좀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분야 데이터 수집, 전처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듯이 예측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네. 인내가 필요한데 너무 이제 언론과 현실은 좀 괴리가 있는데 그걸 못 참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존에 이제 저희 시청자 같은 분들은 네. 지금 시청자들 거의 다 지금 30, 40대가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이미 지금 뭔가 IT 분야의 뭐 운영이건 기획이건 뭐 네. 다 뭔가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분들이 근데 어차피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뭔가 앞으로 나도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 네. 뭔가 내 커리어를 좀 확장시키겠다 네. 하려고 하신다면 네.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지금 또 뭘 준비하고 뭐 하는 걸 추천하신다면? 뭐 기본적으로 뭐 통계식 이런 거하고 뭐 R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무엇을 할 거냐를 먼저 선정해 두고 무엇을 할 것이냐? 네. 네. 즉 데이터를 갖고 이게 있으니까 이걸 해봐야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설정해 놓고 관련된 팀과 같이 브레인스톰 해가지고 역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는구나 네네. 라는 걸 거꾸로 가서 결과물을 창출하는 게 빅데이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지만 네. 뭔가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컬한 목표를 하나 잡아야 되겠군요. 네네. 잡아가지고 그걸 한 사이클 돌려보면 네. 뭔가 확 감이 온다 그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원래는 이쪽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이클을 한번 돌았나 보죠, 과장님도? 네. 저도 원래 기존은 뭐 금융권에서 컨설턴트 일을 해봤는데 네네. 그쪽은 뭐 아시겠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정보화 시스템 중 가장 발달된 곳인데 이쪽 영역으로 오다 보니까 데이터 통합, 네. 데이터 그런 이슈가 가장 좀 부족하구나, 네네.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다 세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사용자의 눈높이도 못 주고. 뭐. 역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 필요한 것을 저희가 찾아갖고 숨겨지는 걸 발견한 다음에 네네네. 그림을 시작하는 게 좀 더 직접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고 허황되지 않는 네네. 것들. 아마 빅데이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실체가 없잖아. 네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양질의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빅 이름만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데이터만 돼도 되는데 뭔가 네. 빅이 있으면 뭔가 있어 보여. 빅이 없으면 뭔가 없어 보여. 사실 빅은 없어도 돼요, 솔직히. 네.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뭐 빅데이터 뭐 그죠? 맞습니다. 상대적인 거지. 그죠? 네. 자, 여기 활용 분석에 이런 보통 업무를 보실 때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치시나 보죠? 보통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들이 뭘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갖고 우리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전통적으로 SN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이런 문의 네. 많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의 다단계라고 해서 현안 분석, 진단 분석, 예측 분석, 최적화 분석 이런 단계를 제시합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갖고 있는 현황에 대한 데이터의 자원이 무엇이고 네. 인적 요소가 무엇이고 그런 걸 통해서 그 기본적인 데이터 탐색을 하고 네. 거기 나서 반복되어 있는 혹은 이제 시계열적으로 나오는 것들에서 패턴을 노출하고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네. 제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모델링 즉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저희가 일반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예측 분석 결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운영된 결과것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더 적중률이라든지 예측률을 높이고 그걸 기반해서 시스템 구축까지 가는 이런 총 4단계를 4단계, 3단계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단계 중에서 네. 어떤 단계가 제일 힘듭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예측 분석입니다. 예측 분석? 네, 왜냐하면 앞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값이고 네네. 가끔 좀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께서는 예측 네. 분석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데 앞단이 진행되자면 나올 수가 없는 결과거든요. 네네.
보통 이 사전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뭐 그 전통적인 그 FIG 그지 방식 팟캐스트 그 인터뷰 그룹이라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그다음 고객 그다음에 이 IT 담당자 모든 것을 유관기관 해서 담당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는 하는 것인지 네.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궁극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세팅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 갖고 원인 탐색이라든지 그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 결과를 통해서 패턴과 정해진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측 분석을 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과가 있거나 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실 경우에 시스템 구축이나 서비스로 오픈하고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맨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수원시 기상청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통 이런 거 할 때 네네. 한 프로젝트가 기간이 네. 한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얼마나 걸리고 예. 보통 어디에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그거 좀 이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의 성격이 네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안 분석하고 원인 패턴 도출하는데 컨설팅 영역만 저희 3개월에서 최소 4개월 정도.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달 정도를 인터뷰라든지 그 요건 사용자에 대한 요건 정의 네. 네, 그걸 보통 기간 잡고 있고요. 분석하는데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는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여기 보면 뭐 꾸준하게 해오신 것 같은데 2014년부터 여러 가지 네네네.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말 하고 나서 네. 그 수요처로부터 야 정말 이래서 우리 정말 돈 많이 받았다 하는 뭐 제일 많이 그런 말을 들었던 데는 어디입니까? 기억나는 데가. 다들 뭐 되게 고생했다고 많이 해주시고 처음엔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처음엔 뭐 클라이언트하고도 많이 다툼이 있었지만 저는 가장 기억나는 건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 그런 네네. 사이트인데요. 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 분석을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했었는데 뭐 VOC 관련해서 솔루션도 많습니다. 현대 네. 시장에. 네. 근데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민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패턴까지 민원에 대한 패턴까지 도출해 갖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 기반을 통해 갖고 융합 데이터, 즉 외부 데이터를 통해 갖고 민원을 예측할 수 있는 일별로 예측할 수 있는 지수라든지 결과값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믿어주셔가지고 그런 2차년도까지 네. 2차년도까지 이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자체가 네. 올해 많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올해 시민들이 많이 그만 가려운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이 가려하는 부분을 네. 미리 알아가지고 선제적. 선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네네. 거네요. 민원을 완전히 이제 해결해 준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렇죠.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적인 대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다 그 시민들을 위해서 만족도를 제고해 준다면 그것만큼 또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뭐 잘 되면 뭐 빅스도 굉장히 크겠네요. 네? 열심히 우리나라 지자체 다들 뭐 이렇게 다 민원이란 게 결국 다 그 유권자들의 가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시장이나 어떤 군수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네, 단순히 뭐 그런 시 행정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 특히 공공 분야의 데이터를 할 때는 저희는 약간 저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사명감 갖고 국익에 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빅스터는 지금 원래는 어떤 회사였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저희는 이제 2012년에 그 빅스타라는 법인으로 설립을 설립을 했고요. 그 전에는 저희 대표님은 뭐 IT 분야에서 여러 기반하고 검색 기반으로 뭐 광고 쪽도 하셨고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그런 것은 2012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 매년마다 또 많이 외부에서 인정해 주시고 찾아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미약하나마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빅스터가 뭐 빅 햄스터 여기 사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010년도 그쪽에는 하도 코끼리 나오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약간 동물적인 CI를 구상하려고 했는데 빅데이터의 빅과 햄스터의 그 스터를 이제 합성합니다. 즉 저희는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햄스터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글바글 열심히 쉬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불쌍해 보인다.
자, 지금 이제 공공 쪽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공공 쪽은 이제 민간으로도 많이 민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민간으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민간 기업 쪽으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좀 최근에 화두다 보니까 네. 이제 제조 분야에 대해서 그 공정의 생산성을 네. 그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도 탐색하고 또 거기서 효율성도 제고하고 예측 생산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외부적인 요인, 즉 기온이라든지 네네. 온도랄지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제조에서 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이익이랑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하나만 사례만 특히 어느 업종에서 네네네. 혹시 금형이건 뭐건 간에 네. 어느 업종에서 하나가 확실히 나온다면 제조업이란 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네네네. 제조업에서도 특별한 업종에서 확실하게 뭔가 한다면 그 사장님이 그거 진짜 간증하실 거거든요.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네. 내가 우리 수익률 이것 때문에 뭐 10% 상승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 그런 리얼한 걸 만드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빅스터는, 그래서 그죠? 그런 것들에서 저희 특정 도메인을 가리지 않고 지금 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빅스터는 지금 보니까 빅스터는 뭔가 요새 뭐 텐서플로니 뭐니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겠다.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아까 실제 이거를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델링을 만들고 도구는 뭘 쓰더라도 네,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이해도는 뭐 공부해야겠지만 네네, 네. 나중에 향후에 그것도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거라 생각되고 아.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 사용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네네. 어떻게 그 탐색해야지 그거에 더 그렇죠. 집중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회사 소개해 보니까 IT 양성 그 빅데이터 관련된 사람들 양성한다 그러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교육도 하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기관들에 대해서 음. 그 지자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하고 아니 지자체 있고요. 말고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죠. 일반 직장인들. 네. 직장인들 위한 건 없나요? 직장인들에서 저희도 만약에 기업 단위로 그 출강도 하고 아. 그 자체 이제 강사진이 이제 풀이 보유하고 있어서 네. 그쪽 기업들에서 요구에 맞게끔 빅데이터 기술이면 기술 아니면 오케이. 활용 전략이면 전략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네네. 부장님 그 제일 좋은 질문하시면 한 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네네. 한 분한테 경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심동환님 제조업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객의 CRM을 활용해서 기존 고객의 성향이나 마케팅 활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인 데이터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고객군이나 그 주변 그 상권이라든지 그런 이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RM 베이스 외적으로 네. 다른 차원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네. 네, 요 제조업이 어떤 분야인지 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충분히- 간에 지금 빅스터가 네. 하는 모델은 어쨌든 간에 빅스터는 이것을 단순히 솔루션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고객의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먼저 그 미팅을 통해서 도출한 다음에 네, 실제 이런 어떤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네네. 결국은 사람이 분석은 네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윤성식님, 물류업체에서 요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송 라우팅 설정이라든지 적정 운영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분의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거로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요. 그 IP에 대한 그 네트워크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자 네, 이런 거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아. 유사한 또 솔루션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네네.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네. 또 여기만의 도메인 날리지가 또 딥한 게 필요하니까. 네네네. 네. 이지영님은 기존 사용하는 모든 DB와 호환과 연계가 가능한죠. 아까 그 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모든 DB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컨택팅이나 그런 거가 아니라 별도의 저희는 오픈 소스에서 마리아DB나 뭐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네. 요거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 아주 제약 상황이 크리티컬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 기술자 통해 갖고 네네네. 별도의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안철수님께서 민간 쪽에서 가장 많이 분석 요청 오는 분야는 어딘지.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제조 쪽, 제조 쪽. 네, 철강 쪽에서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일반 기업에서도 네, 금융권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가 사실 그동안 20세기에 많이 성장해가지고 급성장해가지고 네. 많이 미국, 일본 따라잡고 막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중국이 많이 또 우리를 또 뒤쫓아오고 네네. 이럴 때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굉장히 고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빠르게 1, 2년 안에 중국도 저희랑 똑같은 좀 고민을 할 거예요. 분석에 그렇죠. 대한 활용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런 거에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님, 데이터 센터 내 기업 내 전산실에 많은 서버들과 장비들의 대용량 로그를 이용해서
실시간 감지 및 예측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사하게 저희가 그 소방재난센터에서 그 운영 전산 쪽, 그 119 네. 대해서 그 접수부 포스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기존에 알고 있지 않던 새로운 형태, 즉 운영에 대한 그 사람의 행태가 고스란히 포스별로 나타나서 거기서 최적화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자, 김성훈님께서 실시간 감지 솔루션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설명만으로 확실한 장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실시간 감지가 되면 무엇이 좋은 건지 뭐 이런 뭐 편리성 뭐 가장 큰 것은 사후에 저희가 대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대응한 것, 즉 조기 공보라든지 이상치에 대해서 알러 시스템을 이제 그 기존의 룰 베이스, 즉 그 배치성을 통해 갖고 아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바로 와서 초동 조치에 더 가능한 것, 즉 제조 쪽이라든지 어떤 현장의 운영 모니터링 네네. 할 때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네. 컨설턴트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가치, 네. 어떤 컨설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폄하하는 나라잖아요.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거는 근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수요를 조절, 뭔가 새로운 뭐 이익을 창출시켜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컨설팅하고 좀 약간 다른 어떤 그 수용성이랄까 가치를 인정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실제 현실은 네.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지 아니면 아까 뭐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렇게 또 옛날이랑 똑같은 어떤 그런 건지 어떠세요? 점차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게 저희 회사의 분석가들만 이제 잘났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현업과 저희와 또 시장의 그런 환경과 모든 것이 융화가 돼야 더 새로운 인사이트가 도출되고 더 그걸 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항상 클라이언트와 저희가 같이 브레인스톰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도와서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 그 같습니다. 수원시 지금 프로젝트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올 12월까지 12월까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잘 끝나면 네. 수원시 담당자하고 네. 관장님 같이 나오셔가지고 아, 네. 같이 이렇게 패널 같이 얘기하면 네. 훨씬 리얼할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렇잖아요. 네, 네. 한번 잘 맞춰놓고 네네. 잘 맞춘다는 아니 대전- 맞힌다는 게 아니라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해야지 무슨 이런 것들 해야죠. 좋은 네. 성과를 내고 나서 네, 그렇죠. 나오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그거야말로 산지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네. 자, 유미연님, 정부의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및 주민보호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데 이를 풀 수 있는 방법과 더 많은 자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일단 그 정부에서는 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는 이제 그걸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술적인 방법, 그다음에 그 사전적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되게 많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걸로 실제로 그 제시했던 그 행자부 담당자들 그리고 로펌이라는 그 관계자들도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갖고 실제로 왜 활용이 안 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은 제공하는 그쪽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네. 제공한 측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네. 저 기업이건 모든 부서에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 자체가 잘 돼 있고 이제 필요로 하면 그쪽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활용도 괜찮다 이런 것도 문서 주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급적이 좀 지양하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쓰고도 있습니다. 네. 요즘도 공공 데이터를 또 많이 행자부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이유람님, 데이터를 잘 분석하려면 그 이전 단계로 데이터를 잘 정의하고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세요. 참 요거 좀 쉽지만은 않은데 저는 일단 저는 애정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네, 네.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그 단순히 이제 뭐 R이라든지 그런 도구가 아니라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데이터가 어떤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네네. 공간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네네. 머릿속에 자꾸 그리다 보면 굳이 제가 DB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아웃만 알더라도 여기로 이렇게 이제 융합이 가능 물론 저의 방식이 저의 네네. 방식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가능히 좀 할 것 같아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꿈속에서 데이터를 본 적 있으십니까? 꿈속에서 늘 꿈꿉니다. 아, 네. 그래요? 대단하시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 데이터가 많을수록 빅데이터 활용이 유용한 것인지요? 비정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한지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양질의 데이터, 무조건 그 데이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 목적성이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보유한 여부가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도 충분히 데이터 분석 가능합니다. 단순히 로그성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그 로그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센싱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그 텍스트, 전통적인 뭐 텍스트 마이닝, 이미지까지도 다 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많이 화두가 있어갖고 뭐 인식, 딥러닝 기반에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성준님 APM 솔루션과 연계해서 시스템 부하나 에러 감지 등을 DB 서버, 네트워크 단, 왓 서버 단을 구분해서 사용자에게 얼러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거 많이 네, 물어보셨는데요. 네. 네, 요거는 저희 IT 네, 담당자한테 네, 네, 네. 제가 꼭 문의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현주님은 빅스 홈페이지에 교육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재직자의 고용노동부의 항상 인력분야 지원으로 무료 교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유료 교육만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하지 않고 기업체나 지자체 특강을 나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무료 교육을 나가본 적은 없고 유료 네, 교육만 네.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자세한 사항 교육 담당자한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 불러주시죠, 과장님. 뭐 질문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저에 네. 대해서 이미지 복스럽다고 아까 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네네네. 아까 데이터에 대해서 음? 이런 능력을 키우면 좋은 아. 이우람님, 아, 이우람님, 이유람님. 네. 네네네. 그냥 더 가진심을 갖고 네네. 애정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트위스를 해봤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저거 아닌가요? 아, 이유람님 맞다. 네네네네. 자, 이유람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가죠. 네. 네, 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이제 열정이 가득한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30초 뒤에 바로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